대화를 해보면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행동, 표정, 태도 등 다양한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무심코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과 이야기하고 직장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친구와 고민을 털어놓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오가는 대화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연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배려심이 있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네, 조금 성급한 성격인가 보다처럼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언어는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행동을 꾸밀 수는 있어도 반복되는 대화 습관까지 오랫동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오래 나눌수록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 사람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화 속에는 그 사람만의 성격과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대화 습관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청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행동은 단순히 예의가 좋은 것을 넘어 상대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 동안 이미 내 대답만 준비하고 있다면 진짜 경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뿐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에게 관심이 없으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질문과 단순히 캐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이 담긴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지만 호기심만 앞선 질문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 대화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시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해버립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는 혼자 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를 마친 뒤 상대가 내 이야기는 거의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균형이 깨진 대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는 시간보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넷째는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의 도움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사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감사와 진심 어린 감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말을 자주 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계속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대화를 자주 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빨리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입을 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대화의 여유는 몇 초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지막 문장이 끝난 뒤 잠시 기다려보는 습관만으로도 훨씬 편안한 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섯째는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야기를 하겠구나. 신뢰는 말에서 만들어지고 말에서 무너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물론 가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가 불평과 험담으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점점 부정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일곱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고 한다고 말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을 줍니다. 신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도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덟째는 상대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들은 작은 장점도 쉽게 발견합니다.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는 사람은 스스로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 칭찬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행동을 칭찬하고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일수록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아홉째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기쁨도 크고 화도 크고 슬픔도 크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아픔에도 쉽게 공감하고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면 순간적인 말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마디를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느끼는 것은 솔직하지만 말은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열째는 대화에서 자주 웃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따뜻하게 웃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랬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 짧은 말이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대화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드러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 어린 질문을 건네며 감사와 미안함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만 더 깊이 공감하며
조금만 더 진심으로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분명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